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건이 또 이거야. 신탁부동산. 얘는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서 자료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서 설명을 드릴 텐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건이 또 이거야. 가장 큰 건이. 그래서 지금부터 신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신탁부동산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가 분양회사예요. 분양대행사라고 부릅니다. 분양대행사가 분양을 해요. 분양을. 그래서 분양을 해서 계약을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불러요. 이게 법률적인 용어가 수분양자였던 것 같아요. 네, 수분양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매물을 분양받은 목적이 투자 목적이에요.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할까요? 임대를 하겠죠. 임대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받은 것을 세를 놓고 싶어. 세를 놓고 싶어. 자, 얘는 세를 내려면 누가 세를 놔요? 부동산에 세를 놓겠죠. 인근 중개업소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을 내어놨습니다. 내어놨어요. 자, 이 사람이 분양받은 금액이 3억이에요. 3억. 그러면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되나요? 3천이 아니라 2천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래도 돼요? 네, 했어요. 근데 이 지역 시세가, 전세 시세가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로 매물을 내놓는데 얼마? 2억 5천의 전세로 내어놨어요. 그러면 이 개공은 뭘 해야 될까요? 임차인을 찾아야죠. 근데 전세가 귀한 시기라 임차인을 찾습니다. 전세 임차인이겠죠. 찾아요. 그럼 이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됐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잠수 탔다고. 자, 전화 왔어요. 교수님 살려주세요. 사실은 교수님이 아니라 회장님 살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이렇게 내용이 발생을 했어요. 저 큰일 났어요. 어떻게 책임지면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요. 이분이 전화하셨겠죠? 5천 물어주시면 되세요. 저한테 질문이 틀렸어, 그거.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책임지라며. 책임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네, 나중에 지나보면 관련된 얘기 좀 더 드릴 수 있는데요. 5천 물어주면 끝납니다. 계약금의 2배. 성원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걸 왜 물어봐요? 공인중개사잖아요. 다 알잖아요. 잠수 탔다니까 연락이 안 돼. 맨날 며칠을 연락해도 안 돼. 나중에 전화번호가 꺼져 있더니 나중에는 아예 신호가 안 가.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봐도 잠수 탔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이제부터가 관건입니다. 이제부터가. 자, 이 계약은 잘된 계약일까요?
잘못된 계약일까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이 전세 계약은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이게 문제야. 이거 정신 나간 계약이에요. 완전 정신병자 계약이야, 이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랬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그랬잖아. 이걸 보고 나서 전혀 못 느껴, 표정이 지금. 이걸 보면 눈이 커졌어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문을 설명하는 거에 나한테 화를 내야 되거든, 지금. 그런데 파악이 안 돼, 지금. 신탁 부동산 사고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풀어볼까요? 계약 체결을 해야죠. 자, 우리 이 개공 입장에서 풀어봅시다. 책임은 5천 주면 끝나. 그죠? 이 개공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문제가 생겼잖아. 발생했잖아, 지금. 풀어야죠.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까요? 자, 일단 봅시다. 이 계약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이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안가요? 그게 문제야. 이 사람은 뭐냐면 종이 쪼가리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갖고 판단하죠? 무엇을 갖고 판단해요? 허허,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딴 거 가지고 중개업을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네.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등기부 등본을 갖고 확인을 해요. 맞나요? 틀려요? 맞아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은요? 없어요. 예외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건축 허가서의 명의자를 갖고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거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가정할 때. 그러나 실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 하지만 준공이 된 상태의 건물만 거래한다는 법은 없죠. 준공하고 있는 공사 중인 건물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같아야 돼. 그래야 법정지상권이 뭔지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건축과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르면 뭐라고요? 물어보고 해. 플리즈. 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죠? 돈으로 때우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 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했을까? 분양 대행사하고 체결할까요? 얘는 뭔데? 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분양 대행사의 뒤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요?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대행사에게 분양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 시행사가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최대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을 할까요? 현찰 다 넣고 하지 않고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행사는 건축을 하기 위해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부지 확보를 해야죠. 그죠? 부지 확보라는 건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해요? 공사 대금이 필요하죠. 그쵸? 자, 그래서 부지 확보를 했고
공사 대금이 필요한 이 상황이에요. 공사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출을 받겠죠? 자, 이와 같이 공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PF 대출이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불러? 프로젝트 파이낸싱. 얘 특징이 뭐예요? 토지의 담보 가치만 해주면 공사를 못해. 왜? 잔금 치려고 대출 받았을 거거든. 공사에 대한 공사비도 있어야 되니까 토지의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겠네. 그러면 뭔가 은행에서는 PF 대출을 할 때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PF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사에게 요구를 하죠. 뭘? 신탁을 요구하죠. 신탁. 자, 대한민국의 신탁이란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공인중개사 배웠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뭐죠? 처분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배웠죠? 그랬던 것 같죠? 네, 가볍게 넘어갑시다. 복잡한 거 싫으니까 그냥 신탁, 그죠? 신탁의 특징이 뭐죠? 명의신탁이죠. 여기서의 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 자, 그래서 소유권이 원래는 시행사에게 있어야 하나 신탁을 함과 동시에 뭐예요? 소유자는 신탁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확인은 뭘로 해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확인하죠. 그렇죠?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안 중요해. 이게 문제야.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라고. 여러분이 실제 소유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권한, 권리, 능력, 실력, 인맥 뭐가 있는데 도대체? 개공은요 아무것도 못해. 오로지 딱 하는 거 700원 내고 등기 열람하는 하는 거. 그 끝이야. 등기를 열람했더니 소유자가 누구래요? 신탁회사래. 신탁회사. 자, 그러면 건물은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 준공이 아직 안 났어. 건물은 등기가 없어. 그럼 소유자 확인 뭘로 해요? 이 사람이 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건축물에 관련된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에 관련 등기부 등본이 있는데 건축물 등기부 등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소유자 확인할 방법은 유일하게 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얘밖에. 그러니 이 개공은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책임 얘가 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 가지고 물고 들어가는 거,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공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개공 입장에서 전세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 뭘 찾아야 돼?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있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밖에 없고 등기부 등 건축물은 없으니까 뭐? 토지 등기? 토지 등기를 열람하니까 소유자는 누구? 신탁회사로 나온다. 끝이야 이게.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신탁회사. 그럼 누구하고 계약해야 돼요? 신탁회사하고 계약해야지. 맞죠? 신탁회사하고 계약해야죠. 뭐 건축주를 확인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 건물 가격보다 땅값이 더 비싸. 네, 땅값이 더 비싸. 뭔가 있었겠지. 무슨 뭐 100년짜리 무슨 뭐 지상권 계약을 했든 뭘 했든 있었겠지.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뭐? 토지 등기 갖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신탁회사라 확인됐어. 그랬더니 무슨 뭐 얘들아 우리별 신탁이래. 우리별 신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누구에게 확인해야 돼?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신탁회사한테 물어봐야지. 신탁회사한테. 신탁회사 어떻게 물어봐? 신탁업법? 들은 건 있죠, 우리가 아직? 네. 어떻게 확인하지? 우리별 신탁이래. 그거 어떻게 해? 우리별 신탁이래. 어떻게 찾을 거야, 그거? 우리별 신탁이 뭔데? 뭔데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거? 우리별 신탁에 아무 데나 가면 되나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우리별 신탁이래. 그러면 제일 쉬운 거, 네이버에 물어봐봐. 우리별 신탁 검색하면 나와. 나와. 이해됐어요? 그래서 물어봐. 찾아봐라고. 우리별 신탁 찾으면 신탁회사 나온다고. 들어가면 문의 전화 나와. 전화해서 물어봐. 여기요. 어디 동에 몇 다시 몇 번지인데요. 이거 분양하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전세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신탁회사 담당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줘. 왜 친절하게 알려주냐면요. 이 신탁회사는요. 관리신탁이야. 뭐? 돈 관리하는 신탁. 돈. 은행이 시행사에게 시공사 대금을 주는 게 아니고 통해서 신탁회사를 통해 시공사한테 준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금을 집행도 하지만 동시에 뭐야? 수금도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담당자 바꿔달라 그러면 땡큐야. 왜? 돈 들어올 일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담당자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화통화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건 완벽하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면 토지등기부 등본의 등기만을 가지고 신탁회사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신탁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역시 등기에 나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신탁원부라고 합니다. 얘는 등기야. 등기.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인터넷으로 안 띄어져. 반드시 등기소에 가서 열람해야 되는 등기예요. 여기에 보면 시행사와 신탁사 간의 신탁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1조, 2조,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분양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하고, 대금은 어떻게 하고, 공사비는 언제 하고, 기성불, 가성불, 뭐 별의별 얘기 거기 다 나와. 쫙 나옵니다. 근데 몇 장 안 돼. 그리고 표준 신탁 계약서 쓰기 때문에 다 똑같아. 거기 보면 또 재밌는 걸 알 수 있어요. 신탁회사는 매매, 즉 분양에 관련된 자금은 신탁회사가 수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준 신탁계약서에 보면 임대차에 관련돼서는 책임이 없어요. 수금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아예 없어. 조항이. 그래서 원칙대로 하자면 신탁원부 확인하고 등기니까 법원 가서 확인하고 내용 읽어보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특정되어 있는 부분을 찾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돼요. 해야 돼. 이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합니까? 해서 그 난리가 난 거야 지금. 300 몇십 건.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여기까지 됐죠? 맨날 사건 사고 생기는 게 이겁니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지금 어차피 동영상으로 가는 거니 구체적으로 하나 볼까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